자, 주목해 주세요. 어떤 시험팔이지? 방금 이렇게 젊고 스마트하고 교회 오빠 같은 달달한 분위기에 진행한 다음에 저처럼 늙고 사투리에 거친 사람이 나오려니까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스타 강사가 절비하던 곳에서 함께 살아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직관력이 있어요. 제가 강연 생활을 지금 13년 출장 강연 다니고 있는데, 고백하자면은 두 사람이 강연할 경우에 제가 메인인데 서버로 나오는 사람에게 1시간을 통째로 내준 경우는 제 평생에 지금 처음입니다. 20분 이상 용납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강연 사이즈가 1시간 반 분량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허용할 수 있는 게 많아봐야 30분인데 제가 시작할 때 딱 그랬어요. 제가 30분 안에 무슨 소리 하냐, 1시간 반 해도 괜찮다.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딱 알아보는 겁니다. 저희 가맹점이 96개 정도 되는데요, 계약서 쓰자고 3분 만에 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재가 정말로 드문 거냐면요, 분명히 수학교사인데 인문학도 돼 있고 디자이너도 탁월하고 철학적 사고도 가지고 있고 교육적 마인드도 돼 있고, 이런 사람이 학원계의 0.01%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오늘 학원계에서 온 염탐으로 오신 스파이가 계시면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갈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학원장 교육을, 저한테 학원장 교육받은 사람이 연 인원이 10,000명 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자리보다는 주로 학원장 연수, 교사 교육 이런 쪽으로 주로 해오던 사람인데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일했던,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저분과 저는 전 직장이 같은 곳인데요, 옛날 노량진 한샘하고 저 비타이듀, 지금 TV에 나오는 설민석, 최진기 이런 친구가 배출됐던 학원이라 스타 강사의 이 파워가 얼마 정도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되게 파워풀하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조곤조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찬양 원장님은 스타예요. 여러분이 이런 세교 신도시 그 행정구역은 오산에 들어가니까 이런 데 내가 살게 됐지, 그때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요, 특히 어린아이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사교육이지만 저런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박수를 칠 일이에요. 아까도 박수 안 치더니 정말. 아까 저 혼자 박수 친다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대단한 발표였는데, 그 아이 발표는요 진짜 영재예요 저건. 아마 박수보다는 우리 애는 어떻게 하지? 라고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아이와 같이 그룹으로 공부한다는 자체도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냥 영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 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거는, 강화에 대해서는 강의한 아이들 줄여서 강화라고 하고, 수학은 역시 강아지, 이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발음하자면 강아지 이건데, 강아지. 저희 교재들 보면 다 표지가 강아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화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비공개로 에바니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저희 가맹 원장님도 몰라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으로 우리 원장님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모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컨텐츠예요. 국제적으로 내놓고 만약에 오늘 저희 프레젠테이션이 외국의 수학 교육 지도자를 모아놓고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선진국 그런 교육 프로그램 시작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감히 비교해도 넘버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저는 강의하는 아이들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벌써 1시간 날아갔기 때문에 얼마나 줄여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끝나면 이 브런치가 제공된다고 알고 있어요. 참 여러분이 이렇게 브런치 제공까지 받으며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대접할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온 것도 여러분이 축복받을 일이고, 이곳에 정 원장님 같은 지도자가 또 저희 같은 브랜드를 만나서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은 일이다. 제가 너무 심한 홍보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밥 살 일이다. 오늘 지금은 내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나갈 때는 우리가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알 수도 있고 대충 아는 것도 있고 깊이 아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제목을 일부러 바꿨어요. 제대로 알고 다니자. 전번 주에는 여러분이 아닌 이제 재원생 부모님만 모시고 이런 행사가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신규 학부모님보다 지금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게 더 맞다, 순서가. 저희 마인드가 올바른 거죠. 한 1년쯤은 강의한 애들 세계 캠퍼스의 학부모님들, 즉 PTA, 사친의 모임이 우리 원장님께 대접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제가 먼저 제가 느낀 영재는 누구인가 제 제자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홍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영상은 초4 때 만나서 지금 28살, 이번 달에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이공학과 20 박사 학위를 받는 제 제자가 만든 알바 영상이에요. 중3 때부터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매년 알바를 줘서 생활비를 조달하게끔 했던 가난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얼마 만에 만들어졌냐면 하루 저녁 만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결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곤조곤 친절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메일로 첨부 파일 10개 보내주고 내일까지 해와 그러면 막 신경질 냅니다. 근데 해내요. 만약 이 정도 영상을요, 얘는 디자이너가 아니거든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공부한 애예요. 일반적인 회사원에게 주면 이제 한 달짜리예요. 그것도 5초 부분에 뭘 만들고 물론 세세한 기획서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의 임원이라면 이 친구하고 그 친구 회의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나오지 이런 느낌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평가도 종이 시험에 지필평가로만 했더니 인재이냐 아니냐의 역량 부분이 20%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필평가 말고 여러 면을 다 드러나게 하는 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2015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능, 프랑스의 수능은 빠깔레로아라고 합니다. 한 문제 주고 8시간 치죠. 그걸 우리나라에 모 특목고였어요. 또 일반고 세 군데 했어요. 학교 평가를 임의로 바꿔서 그걸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내신 등급 순위가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체제에서 인재를 길렀더니 대기업에서 느끼는 고통은 뭐냐면 명문대를 나와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성실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개발도상국가에서 탈출은 됐는데 선진국 진입 경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와 체제가 너무나 유사했던 패스트 카피로 성공을 이룬 공자의 후예 나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중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뭐 부동산 버블이라는데 일본은 다르게 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육에서부터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본 수능을 중앙센터 시험이라는데요. 국어와 수학 시험이 프랑스식 수능 바칼레로아로 변경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내년도부터 중학교 내신 시험이 바칼레로아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이 짧게 체험하고 있는 건 객관식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그 너무나 심플한 전개 과정을 드러내야 되는 서술형, 이것마저도 지방 학교 간에 가짜 서술형, 진짜 드러내게 만드는 서술형, 또는 문제가 오히려 출제 방식이 문제를 만들어라고 내는 역전형 문제 등을 내면 중학교 평균이 30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얼마나 가짜 공부를 해왔든지. 여기서 가짜 공부란 고3들이 비유하는 용어를 쓰자면요, 노가다 학습, 양치기 학습이라고 그래요. 수능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수능 대비해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간 낭비하는 학습을 양치기 학습, 노가다 학습이라고 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유감스러운 건 거의 95%의 아이들은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친 다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음을 그때야 자각하게 된다는 거고, 부모는 결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교육기업의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고찰해 볼 때 향후 바뀌는 평가 방식,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식, 현실에서 가장 위력적인 교육 방식 시스템을 갖추는 데가 어딘가라고 생각하다가 전화 한 통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이직을 제가 3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적은 회사인데도요, 저 개인적으로도 비전이 있을까 고민했겠죠. 제 나이가 지금 54살이거든요. 마지막 직장이잖아요. 투척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 그냥 학원 한번 여기도 한번 다녀볼까? 그 고민하고는 고민의 깊이가 많이 다르겠죠.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SNS를 통해서 자기 전문적인 입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끼리를 연결해서 지식을 확충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신변 찾기만 보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격차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식의 계급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그게 생존 비법이다. 그건 가정의 문화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학술 연구기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조사한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이랑 서론에 나오는 게 다 뭐냐면 타당성 조사예요. 이 논문 조사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안 밝히면 주장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럼 충분히 근거 있다. 어떤 근거냐면 생략하고 결과가 재밌어. 5점 만점에 여러 가지 척도를 조사했는데 왜 그걸 하게 됐냐면 부모의 경제력이 높아야 자녀의 성적이 좋다 등등이 가짜뉴스가 횡행하니 대한민국 망조 아닌가요 그러면요? 예. 뭐 사다리가 사라졌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비관하게 만드니 양극화의 그늘로 비관하게 만드니 한번 조사해보자 했는데 종단 연구 방식으로 긴 시간 아주 많은 사람을 부모 자녀 관계로 했는데 5점 만점에 척도에서 4.6 나온 게 있어. 뭘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 심한 질문인데요. 뭐냐면 아이 스스로가 받고 있는 부모님의 기대감, 즉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높은 존재로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애들 앞에서 시험 잘못 쳐왔다고 하는 말이, 겨우 하는 말이 괜찮아. 요즘 분위기가 아이들을 갖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양육하라 하니까 괜찮아. 엄마 봐. 네 아빠 만나가지고 인생 한 방에 못 갔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부모님에게 받고 있는 기대감 and 그에 부응하려는 본인의 자존감 이 갖춰진 경우 학업 성취도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있어도 성공했다. 5점 만점에 4.6, 4.3 넘는 겁니까? 독서. 여기 너무 좋네요. 카페. 저희 아까 소개된 저희가 지금 초등 저학년 중심 프로그램으로 런칭하고 있는 에바니즈가 참 특이한 점이 언어 사고력이라는 것을 수학 교육기관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좀 특이한 거. 그 선정되어 있는 도서를 보면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감동받아요. 짧게 책 내용을 마스터 프로세님이 소개를 하는데 들어보면 와, 나도 어릴 때 책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과는 정말 다르구나. 진짜 이거는 명품이다. 이건. 명품은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홈쇼핑에서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이 있지만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뒤집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0.6 넘고 부모의 정보력.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정 원장님께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고 또 저하고 공감한다 하더라도 텔레파시로 여러분 아이에게 전달될까요? 아니죠. 공부는 여러분이 하나요? 아이가 하나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엄마 오늘 카페가 재미있었어 이랬는데 어디 갔다 왜 그렇게 좋았어? 엄마 아이가 물었어요. 오늘 수학학원 설명회 갔다 왔어 이러면 그 순간 벌써 조진 거야. 아이는 아이고 거기를 왜 갔어? 이렇게 되지. 아이고 어머니 거기까지 다녀오셨나요? 참 대단하신데 이럴까요? 그래서 강연 아이들한테 갔는데 있잖아 네가 선생님 이게 설명 안 돼. 그럼 여러분 아이가 어지간히 우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럴까요? 거기는 있잖아 개념 노트를 전부 네 손으로 다 써야 된다 이러면 진짜 재밌는 건 있잖아. 네가 집에서 예습으로 수학 개념 동영상을 하루에 2편씩 촬영해야 된대. 이러면 여러분 아이가 헐 대박 진짜? 이럴까요? 설상가상으로 LCAD라는 입학시험이 있는 데 있잖아. 그게 3시간 걸린대. 이러면 나 그 꼭 갈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게임 끝나네. 게임 끝난 거. 아이는 안 올라오고 여러분 질질 끌고 들어오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아이들은 아직은 안 걸어본 길이고 타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덕 발달 단계에서 한 초 4, 5까지는요 도덕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남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고 남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친구의 반응 또는 자기 보호자인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의식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이에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보력은 그와 상관관계는 있을지언정 인과관계는 아닌 거고요. 여러분의 정보력은 중요하지 않고요. 정보 섭취에 의한 결정력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가기 전에 꼭 다 이걸 쓰셔야 되는 거야. 결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넘어가 봅시다. 제 제자들은 뭐라 했느냐? 12년 동안 수능 공부 끝나고 간담회를 하면 여기서 제자들이란 3등급 이내 애들, 1, 2, 3등급 애들 말합니다. 여기서 3등급이란 여러분이 직감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드리지 오산 세교 기준으로 얘기 안 할게. 서울의 강북 기준으로 중학교 반 4등까지가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강북 지역 중학교 반 4등이 인서울이 가능한 리미선이에요. 인서울이란 얘기에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신이 근홍동수, 북송세단, 광명상가 까지야. 같은 데까지. 그 밑에도 있어. 서열 나눠서 미안한데 서경대 등등 있어. 이까지 가는 게 3등급이야. 그러므로 서울은 평균 재수 비율이 서울시 전체 43%, 강남구는 무려 80%야. 강남구에서 얼마 전에 수능 끝나고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민폐가 없어요. 어차피 다 재수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평균이 얼마일까? 그래서 여러분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 지날 때쯤 어떻게 생각이 바뀐다는 내가 귀신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말하는 주장들 나는 별로 안 믿어. 싹 다 바뀐다는 걸 20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입시가 다양해져도 어디로 수렴되느냐면 수능으로 다 수렴됩니다. 수능. 제가 강연 시간이 줄어서 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시 70%, 정시 30% 비율로 되어 있어서
수시로 가야 한다는 상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결론적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수시 70, 정시 30이 아닙니다. 상당수 대학은 수시에서 어떤 애는 올 패스하고 6군데 다, 어떤 애는 다 떨어지고 올킬, 어떤 애는 3군데 합격도 하겠죠. 등록은 몇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그럼 주요 대학들이 상당수는 수시에서 차점자를 충원하지 않아요. 정시 이후로 시켜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잘못된 거는 7대 3이 아니고 55대 45입니다. 언론에 속지 마세요. 그 언론의 통계는 대한민국 전체 아무나 가는 대학 182개 대학의 통계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건 15개 대학 기준으로만 보셔야 돼. 15개 대학 이하로 가겠다고 목표하지는 않을 테니까. Do you understand? 네. 이렇게 영어도 되는 수학 선생님들이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 수시에서 지방에서 가장 관심 많은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으로만 가는 거, 거의 내신만 다루는 거는 명문대는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만 보고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총 선발 인원은 비중이 6.4%밖에 안 되고요. 182개 대학 기준으로 한 40% 돼요. 그래서 내신 자리가 수시로 대학 갔다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아무나 가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그래서 내신 중심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경우 만만하다는 동국대도 1.5등급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가수 이승기가 엄친나라 불린 이유는 동국대를 나왔는데도 그 정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에서 내신은 안 하는 게 뭐냐? 천만에 내신 제일 중요해. 신 중에 신이에요. 근데 지방은 다소 강남보다는 내신 경쟁이 유리하잖아요. 예, 충분히 도전해야 될 전형이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요 대학에서는 대세죠. 왜 이름이 종합이 있냐면 옛날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입학사정관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있으니까, 즉 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 간의 학력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학이 인정하기 싫고, 입학사정관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부정부패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숙명여고 사태처럼, 또는 그 당시 그걸 했더니 스펙이라는 것이 너무 작용해가지고 소논문 이런 거 막 쓰고 돈 들여가지고 대학 교수 연합해가지고 목동 엄마들, 강남 엄마들 그렇게 많이 넣었거든. 지방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입학사정관제가 문제가 많다 해서,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장점도 있다. 즉 교과에서 비교과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과 입학사정관제를 합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전 입학사정관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학교 외 활동을 스펙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내 활동만을 스펙에 반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발표에도 무시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걸 발표에도 백 좋아하고 사이드 편법 좋아하는 어느 학부모가 애를 어떻게 시켰냐? 외부 경시대에 상 받은 메달을 목에 매달고 면접장에 나가겠어요. 제출 못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당시 정유라도 대학 갈 수 있었던 거죠. 정유라가 이화여대를 갔기 망정이지, 중앙대를 갔으면 중앙대가 망했겠죠. 중앙대 총장이 구속됐을 거예요, 분명히. 한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다른 점은, 거기서는 교과에서는 1.5면 합격, 1.6이면 불합격 이런 게 대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3이 합격, 1.6이 불합격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조건 걸린 게 대체로 많은 게 뭐냐면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시는 올림픽, 정시는 월드컵. Do you understand? 축구랑 단일 종목은 뭐? 정시. 여러 종목을 다 경주하게 하는 것은 수시. 그럼 수시 욕심이 뭐야? 여러 가지 다 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1단계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학생부 이런 거 제출하는 건 아시죠? 근데 설명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아실 거야. 근데 잘 설명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타 기관 설명회에서 심층 면접의 리얼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 실제 파인을 결정내는 것은 심층 면접이에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 제출 서류 기반 면접. 이거는 아이가 제출한 자소서와 학생부의 여러
사항들을 검증하는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주요 대학 주요 학과는 그게 아니야. 또 뭘 하느냐면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전에 플립 러닝 방식으로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 면접 장면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진짜 고수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걸 보신 분, 안 보신 분은 왜 차이냐?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생각이 아직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결정을 바꾸는 중요 영상이에요. 그게. 내가 확실하지. 고3 되기까지 우리나라 학생 95%가 모른다, 그걸. 그래놓고 그때 사 뭐라 하냐면은 엄마한테는 준비하고 있다 그래. 준비한 놈 한 놈도 없어. 다 제끼고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정시가 있으니까. 근데 정시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상위권 재수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경예시 이상대학의 합격자의 58%가 재수생입니다. 수능만 하니까. 예시는 안 해도 되고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그죠? 맞아요. 물론 재수생도 수시로 합격합니다. 예. 여기서 수시로 합격한다는 말은 때때로 수시로 아무 데 들어갈 수도 있는 뜻이 아닙니다. 수시 이 뜻은 맡기다 숫자. 시험을 맡겼다 어디에?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이 말이야. 정시 정했다 시험을 누가? 국가가 정했다 이 말이야. Do you understand?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부 내신을 잘 닦아왔는지, 학교 활동은 바람직하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가졌는지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면접 통해서 면접관 앞에 설명해야 돼. 애들이 신언서판 다 보는 거지. 거기다가 수능 최저 등급도 어느 일정 수준을 해냈는지 다 보는 종합 선물 세트야. 그리고 논술 있죠? 논술 14% 정도 비중이 되는데 주요 대학에서는 내신보다도 2배 이상 비중이 높죠? 그죠? 논술에도 뭐가 붙어 있을까? 주로 수능 최저 등급 붙어 있어. 그러므로 수시와 정시가 7대3이 아니고 55대 45인데다가 수시에서 주요 대학에는 전부 대부분이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야. 수능이 70이고 나머지 잡다한 게 30이야. Do you understand? 나를 안 만났으면 여러분은 계속 가짜 언론에 속고 있는 거야. 내 말 따라해봐.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냐. 천재는 겪어보지 않고도 예민하고 정교하게 행동을 해요. 상상만으로. 일반인은 겪어보면 알게 돼요. 바보는 누구냐? 겪어봐도 또 당해. 그 차이인 거지. 제가 이렇게 상상하게 할 때 여러분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식이 분명히 해야 되고 흐릿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말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얘기 왔죠? 맞아. 여러분 노후 때문에 만나 얘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돼.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성적 변화 보시다시피 오르지 않아. 2학년 3학년 갈 때 1.8%밖에 오르잖아. 심지어 이거는요 9등급이 8등급 됐다. 이것도 반영한 거고요. 3등급 이내에서 변동 비율은요 소수점 이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옛날하고 다르다. 제 때는 학력고사 시대는 술 먹고 담배 꼴초이던 내 선배가 고3 때 바짝 정신 차리시더니 서울대 법대 갖고 지금 검사하고 계신다. 안양에서.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왜냐? 수능심이라는 게 역량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실력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짧게 한번 물어볼게. 원래 화제는 수능 국어였죠. 그죠? 시험지가 17장이야. 예? 자, 수학으로 오자면 30분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로 이해 능력까지만 자꾸 연습시키는 구몬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기계적 숙달을 했을 때 또는 지역 중학교에서 내신 문제 맞히기 실수 하나의 게임으로 시간을 다 소비할 때 수능에서는 애들은 4점은 잘 못 맞히고 2점, 3점만 맞히게 돼요. 2점, 3점 문제 싹 다 맞히면 그래도 점수 잘 나오겠지. 몇 점일까? 100점 만점. 48점 놈이다. 다 맞히면. 48점이면 5등급이에요. 예? 4점짜리가 52점을 차지해요. 근데 이 4점 문제는 전부 다
문제 해결 능력, 추론력 이런 문제예요. 이건 중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스타일이 아예 없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습의 방향을 스며들게 잡지 않으면 뒤집기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입식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좀 심각하시네. 제가 원래 말이 좀 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이들이 포기하는 순서들이 오는 거죠. 자,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 아이가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십니까? 예. 1학년? 아, 두 분이십니까? 이렇게 47만 명인데. 근데 대학교 2학년이 지금 64만 명이야. 줄었지? 자, 경쟁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반전이 많으니까 대답하기 겁나지? 예, 유리합니다. 예. 주요 대학은 좋은 이제 못 줄입니다. 옛날에 저희 시대에 5천 명이었는데 지금 2,800명 이렇거든요. 자, 올바른 길만 걸으면 오산, 세교에서 이런 데서 다 좋은데 아파트도 새거고 공유도 다 좋은데 대치동 갔어야 되는데 이런 컴플렉스 전혀 느낄 필요 없어. 지금 교육 목표 요구하는 올바른 길, 우리 전 청년 원장 같은 지도자만 잘 만나서 저 지도자가 이끌고 가진 안목으로 끌고 가면 동국대 갈 놈이 한양대 가는 게 여러분 아이들 7월 입시이고 지금의 대학생들은 헬 조선이야. 취업이 안 돼. 여러분 아이들이 나올 때는 저희 베이비부모 세대가 다 은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본처럼 사람을 몸고에서 난리거든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아이들은 취업 잘 돼. 자, 희망의 메시지죠. 영어입니다. 따라하십시오. Never. Never. Give up. 지금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이 말을 왜 따라하게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추적해본 경험으로는 저런 걸 준비하는 건 우리 현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뭐라 붙여요? 여기는 오산이니까 그것도 갖다 붙여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강남 엄마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JTBC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장면은요. 에서는 대학을 못 갑니다. 드라마 속의 얘기예요. 그런 아이는 주요 대학을 못 갑니다. 에서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 대학이 바본 줄 아십니까? 에서 같은 애가 대학 들어오게? 미쳤어? 교육 설계자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자, 근데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따라합시다. 애들 제가 3등분으로 굳이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데. 나눠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원래 잘하는 아이. 잘하고 있는 나이. 잘 할 수 있는 나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다 시점을 도입시키면 공부는 잘하나 나중에 인생을 개망할 수 있는 애도 있는 거거든요. 예? 공부하고는 노력 대비 또는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좀 아닌데 학창시절에 어쨌든 공부를 최선을 다하게 해야 되나? 사회에 나오면 잠재력이 폭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공통점은 뭘까? 역량을 잘 갖춰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로 있는 낭중지추란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 송곳은 결국 튀어나온다. 어느 시점에 나올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부터 너무 행운이었고 너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조사해보면 누구나 세 번의 기회를 맞이해요. 근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낭중지추가 돼서 기회를 잡아. 안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와도 다 흘러가는 거야. 맞죠? 여러분은 나보다 짧은 인생이지만 쫙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끝난 후에 남는 그 무엇이다. 수학 공부를 하지만 가장 좋은 수학 공부는 뭐냐면 일단 점수 잘 올라가야 돼. 저희 파워풀에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남기는 교육을 해야 돼요. 특히 초등학생은. 특히. 그러면 초등농사는 끝나는 거야. 나중에 해보십시오. 내 말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 안 했다가 고등부 때 비싼 과외생을 불러가지고 주입식으로 해보세요.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갑니다. 자, 제가 너무 겁나는 강의를 해서 제가 좀 풀어드린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념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개념이 무슨 말인지
끝난 다음에 네이버에서 쳐서 한번 보세요. 개념 없다, 개념 없다 이러는데 개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은 개념 공부를 할까요? 교과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 어디에 있을까요? 사물함 안에 있습니다. 잘 아시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개념 없는 공부해요. 뭐만 한다? 문제만 기계적으로 마치 고용된 노예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등학교 가면 끝장나버려 그냥. 자, 저희 학습 모델 상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건 다 건너뛰겠습니다. 저희 입학시험 설명드릴 시간 없고 결과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한 50분, 학원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시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오시게 한 다음에 시험을 치면 또 잘 합니다. 결과지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세요. 박수 안 치나? 이런 걸 파악하겠다는 우리 생각이 너무 올바른 거 아닌가요? 책 보면 알아요? 지금 범위 어디 배웠니 이래가지고 90점 나왔네 그럼 잘하고 있네 이러면 이 파악되는 건지 아십니까? 천만에. 추론 이런 거 파악하려면 이런 정도의 분석 없이는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를 자세히 파악하지 않겠다. 즉 관리 없다는 뜻입니다. 관리라는 게 본고차 제때 안 왔어요. 이런 게 관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한번 차놓치면 그런 난리나? 그런 거 호들갑 떨지 마. 교육기관에 그런 거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지 마. 자, 아이들은 막다른 마주오는 막다른 벽을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근데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새가 길을 날면서 보듯이 버드 뷰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가이드를 잘 해나가야 돼요. 슬럼프도 와요 애들은. 얘는 도형하면 금방 끝내버리는데 대수파트만 가면 완전 헤매. 그럼 이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강의시로 해가지고 그래 무조건 뭐 대단한 별로 한 달씩 진도 나갈까요? 그럼 그게 선행일까요? 그게 진도가 빠른 거 맞을까요? 얘는요 대수파트는 3개월, 도형은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냐? 우리 교육기관에 부족한 게 뭐냐? 이런 커리큘럼은 아시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따라하세요. 1:1 피팅 코스. 이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짧게 말하자면 저희 시대는 1-9는 얼마? 10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는 교육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 뭐 4 그러면 6이겠죠? 이거 쉽지? 4분의 3? 좀 어려졌지? 9루트 2? 더 어려지지? 수가 확장돼 나가. 그래서 저희는 3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3끝. 중등 수학을 3개월 만에 관망하기. 완전 학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선행적 관망. 그러니까 얼개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거. 우리끼리 하는 농담으로 그랬어요. 니 대학 어디 나왔나? 무슨 과나왔냐? 이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전체의 어떤 그 로드맵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끌리만 가고 있는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6학년들에게 참 많이 권유드리고 4, 5학년 중에서 지금 여기 세교에 이 지역에 잘하는 애 싹쓸이 다 모여있어 사실은. 제가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사인권 지향 학습이에요. 지독하게 티칭하고 아니고 코칭하고. 자기 생각을 끌어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희들은 계속 유도하고 지독하게 부딪히고 아이가 난관을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이때들 커리큘럼상 문제가 이 단원의 100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아이가 곤란스러워하는 24번과 다음 페이지 6번이 중요해. 그게 진도야. 그 24번과 6번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시간 투자를 다 해야 돼.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24번과 6번을 대충 넘어가고 극복을 시키면 less teach, more learn. 이상하게 영역이 확장돼 나가요. 그걸 한번 극복함으로써 다른 것을 쉽게 넘어가요. 근데 그걸 대충 넘어가면요. 계속 되풀이야. 계속. 자, 저희는 하루에 2개의 개념, 2개의 필수 예제,
이 아이의 난간 극복 문제, 정복해야 문제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럼 설명하면 우리 선생님은 듣고만 있을까요? 예, 발문해서 유도해요. 리액션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설명이 인계점이 드러날 때, 완전히 이제 이해의 한계가 드러났구나 할 때 저희는 아이가 저희 아이디를 하나 가지면 초등학생이 미분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저 아래 기초도 자동으로 다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요구해요. 잘한다. 분수하다 미분까지 바로 한번 쑥 올라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애들은 엄청난 확정이 나거든요. 함수하는데 분수 개념이 잘못됐다. 중2라도 끌어낼 수 있어요. 이런 수업 불가능합니다. 모든 학원에서. 과외생도 못합니다. 이거는. 예. 자, 그리고 그 아이의 설명을 이렇게 1년 동안 들으면 약 한 선생님이 3120분을 듣게 돼요. 잘 알까 모를까 아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노력을 강조하면서 앞줄에 서 있는 1등은 뭐? 백설공주. 나머지는 7난장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7난장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전교 1등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100일 지나고 300일 지나고 600일 지나면 아이들이 발전해야 될 휴먼 리소스 플랜이 있어요. 이 하나만 설명하자면 이해가 될 때까지 동영상을 보겠다. 저희 같은 모델은 타 학원으로부터 공격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애들 그 동영상 보고 이해 못해. 저 그거 인강 보고 자습시키는 거예요. 딱 공격받기 쉬워요. 이런 자리가 안 만들어지면 100% 저희가 공격을 받습니다. 한데 자,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진짜 고등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전국에 1,003명의 학생이 수학 등급이 2.5 등급이 오른 애가 있어요. 이걸 교육부가 조사했어요. 얘들 어떻게 올랐지? 얘에게 조사해봤어요. 했더니 자, 어떻게 올렸을까? 수학 성적이 오르는 학습 방식 중에 가장 주요한 거 주로 떠올리는 게 뭐죠?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효과적이었다고 답변하는 애는 8%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적이 5등급인데 다 틀리는데 오답 노트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너무나 진실은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틀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만 옮겨줬고 하면 뭐하냐 이거야. 오답 노트 중요해. 그러나 전체 맥락을 봐야지. 맥락을. 그래서 그 아이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EBS 인강을 6회 이상 반복해 보았다. 무엇을? 단원의 개념을. 다시 말합니다. 최소 6회 이상 반복했다. 그런 애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공부하는 척 하는 거야. 척. 무위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6번이나 되씹어 봐야 이해될 수 있는 게 정상이야. 근데 강의한 아이들이 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어. 왜 그러냐? 수학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거죠. 옛날에 학자들이 이 자연사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아요. 홍수가 범람하고 번개가 치고요. 우리하고는 다르거든. 그죠?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예측하고 싶고. 그래서 수화식, 부호, 기호 등으로 표현한 게 수학 아니에요. 맞죠? 이런 현상들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부호화시키고 한 기호학적 학문이 수학이야. 그럼 이거는 원래 자연현상, 자연 언어로 있던 것을 추상화된 언어로 바꿨죠. 논리 언어로. 그럼 이걸 역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번역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번역 작업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 추상 기호들을 자연 언어로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해보는 권리는 누구만 누렸어요? 지금 마이크를 쥐고 있는 저희 선생만 누린 거예요. 그 지는 재밌어. 지는 멋있어. 듣는 여러분은 바보 같아요. 여러분은 효과 없어. 듣는 걸로 효과가 너무 낮아. 수업을 듣는다 말은 교육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서는 강의를 듣는 말은 교육학적으로 비정의된 말입니다. 그 말은. 강의는 대학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서는요. 수업을 듣는다 이 말도 잘못됐고요. 수업을 한다라고만 해야 이게 올바른 말이에요. 수업을 한다. 무슨 말이냐. 학교 수업 시간, 학원 수업 시간 자체가 본인이 해야 될 실시간적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는 거야.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네가 복습하면 네 걸로 만들어. 이거는 가장 무책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애들보다 주중 공부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3.5배나 하는데 핀란드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흥미도는 OECD 국가 중에 30위 꼴찌고요. 완전 노가다 학습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노가 작성됐는지는 배경까지 제가 정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설명 못 드리고, 어쨌든 동영상이 됐던 교과서의 텍스트로 이해를 하든 뭐든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 아이가 어떤 건성을 가져야 돼요? 대식고 물고 늘어지는 건성을 안 기르면 수학은 무조건 수포자예요. 맞습니까? 그걸 어린아이한테 심을 수 있도록 교육관이 해주길 바라고 이러면 관리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 글씨 될 때까지 개념 노트 쓰겠다? 개념 노트 쓰고 계신 분? 아이가? 거의 없어요. 어딜 가나 내가 다 조사해, 그거. 여러분 아이는 천재인가? 개념 그 정교한 부분 눈으로 팅 하면 들어갔어요, 머리에? 너무 오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보세요. 주로 사는 책들, 학원이 선택하는 책들, 개념 페이지는 반 페이지 아니면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유 설명이 없어요, 거기는. 맥락 없이 그냥 결론만 나와 있어요. 뭐 하겠다? 개념은 뭘로 퉁치겠다? 공식 암기로만 퉁치겠다 이거야. 그리고 문제를 쫙 같은 문제 숫자 배열만 바꿔서 해놓으면 그 패턴만 다다다다 하다 보면 그냥 암기된다? 그럼 어디에서 망한다? 고1부터 아니고 중3 때부터 망합니다. 대체로 보면. 특히 그 전거가 드러나는 초등학생 부분이 뭐냐면 초6 과정에서 비율 파트가 들어가면 그 이전에 이에 대한 수학적 학습을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왔는지 완전히 갈림길이 들어섭니다. 아무리 시켜도 이해 못하겠다 그래요. 그 파트에서 딱 갈라져요. 선생님도 딱 알아요. 그 이전이 엉터리 학습인 경우, 눈에 안 들어가지만 제대로 하는 경우에서 완전히 갈라져요. 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랬어요. 자, 노트를 써야 되는데 따박따박 쓰면 정교하면서 텍스트가 의미 있게 들어오죠. 집중도 되고. 근데 실제로 쓰는 건 이거 뭐예요? 왜 쓰고 있을까요? 왜? 자, 제가 시간 없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다시 보려고 썼지. 다시 보는 거 봤어요, 애들이? 참 허무한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됐냐? 노트 작성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과정에 갈 수 있는 게 프로세스화 되어 있어요. 그냥 노트 작성 빡세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목적 없는 짓은 저희는 안 해요. 근데 해보면 쓰라면 죽겠다는 아이, 안 쓴다는 아이부터 해가지고 쓰라니까 영혼 없이 뺏겨 쓰는 아이, 일부분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 전체 풀 과정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아이에게는 6개월이 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1년이 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렇게 비교해보면 일반 타 기관하고는 우리하고는 비슷한 점이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다 달라요. 자, 원래 잘하는 아이, 잘할 수 있는 아이 뭐 등 나눈다면 하위권의 경우에는 수학 공포증을 탈피시켜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의학적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매스 엔자이티. 뭐에 비유하냐면 교통사고 중상을 입었을 때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어떤 경우 칠판에서 문제 내놓고 나와서 풀으라면. 예. 그래서 얘는 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 머리 기질상에서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수학 원장 경험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 영어에 시간 투자를 더해서 국어 영어에 등급을 올리겠다라고 잔머리를 쓰잖아요. 안 올라가요. 그런 애들 없어요. 얕은 생각이에요. 다 무너져 버려요. 반대로 수학 과목에서 학습 방식이 딱 잡히게 되면요. 다른 과목은 전부 자동 정복입니다. 다 됩니다. 그거. 1000명에 1명이라도 놉니다. 수학 잘하는데 국어 못하는 아이. 1명이라도 나와요. 즉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국어 논리도 있어야 수학도 잘하는 거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위권은 사위권대로 발전해야 될 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보냈으면 2년 이내는 빼낼 생각하지 마세요. 2년 동안 제발 좀 놔두세요. 변덕 부리지 말고. 수학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적 기질, 수학적 습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 경험에서 어느 순간에 수포자 됐나요? 여기 다 나올 거예요. 이 위기 극복의 순간에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위기를 느끼게 만들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하는 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제 거 아닙니다. 교육부 통계입니다. 이거 일반인 상식이 다 틀렸답니다.
뭘까? 이게 수시입니다. 지금 현재의 수시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수시는 실제로 이렇다. 자, 이건 찍으십시오. 찍어서 집에서 공모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격차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행위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태블릿도 사용하지만 지독한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예. 많이 써야 되고 직접 말로 다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심한 아날로그가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시의 실제 모습을 제가 그래프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말로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찍으세요. 예. 주의해야 되는 거는 파란색에 이쪽에 신경 쓰면 안 된다. 보세요. 이거랑 그래프의 높이가 완전 다르죠. 이건 언론에 주로 나오는 건데 참고할 사항이 없다. 이거는 참고하지 마라. 이거는. 자, 이건 보내드린 영상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찍어 두십시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아이들이 주로 겪게 되는 시험 체제에 대한 정리예요. 이게. 자, 찍어서 보고 싶은 거. 자, 이 자료는 원장님 통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수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죠. 짧게 작년도 문과 수능 30분 문제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개념이 중요한지. 우리가 그 기호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잘 대입해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의 범위, 네, 수의 범위 초등학교에서는 2상 이하 미만 추가해가지고 수의 범위 취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범위 안에 이렇게 부등호를 한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하는 네. 부등호 사용법에 대해서도 중학교에서 배우고 네. 그리고 미지수가 들어가면서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서 등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는 이 함수가 이렇게 적용되는 좌표평형부터 시작해서 네. 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X축, Y축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도 설정해야 되고 또 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 수나 연산을 시각화해보는 네. 연산을 시각화해보는 활동으로 그 연산을 역동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경험을 하고 그 평행이동은 초등학교에서는 그 합동 변화를 한 종류를 밀기로 하고 평행이동의 용어는 안 쓰지만 초등학생들도 나름대로의 그 수학을 지금 적분을 하진 않지만 적분에 들어가는 그 아이디어들을 이 아이들의 그 표현 수준에서 경험합니다. 분석해본 결과 초등학교의 수와 연산에서부터 중학교의 방정식과 함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학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30번 문제에 포함된 수학적 개념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는 개념을 칠판에 붙여달라고 부탁했죠. 그 결과 30번 문제에 들어간 수학적 개념은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5개로 모두 쉬운 6개나 됐습니다. 쉬운 6개 개념을 하나라도 모른다면 30번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없다는 의미죠. 됐죠? 네. 자, 저희는 개념의 강제학습이에요. 자, 요거 하나 찍고 고교학점제. 초6 이하에게 적용되는 것은 고교학점제. 초6 이하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기 진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한다. 상경계열, 경영경제학 애들은 경제수학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과로 주로 반영되지만 이제는 수업 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고교 학점제. 초6 이하는 초6은 적용되는 학교가 예상으로 60%, 초4는 100%. 찍어두시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학생부의 작성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게 교육부 예시안입니다. 학습 내용을 동영상으로 미리 시청하고 교실에서 심화학습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꾸로 교실 수업 모델을 통해 자기도의 학습관을 형성함. 함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과 식의 함수를 응용할 수 있음. 자신이 희망하는 로봇 연구원의 진로 진학에 탐색하고 기계공학과의 관계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여 진로 목표를 구체화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을 실습을 하고 교사가 관찰해서 학생부 기록을 남겨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선진국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1사분면 위에 정의되겠고요. B라는 점은 X의 좌표가 4이고 Y의 좌표가 -5이기 때문에 이렇게 4사분면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건 일반적인 교재의 문제풀이고요. 오른쪽에 저희 강의하는 아이들의 지금 컨텐츠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하죠? 이해가 안 되는 이거 보고 이해 못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맥락. 이 맥락에 해당되는 거. 문제풀이 한 줄 한 줄로 넘어가는 맥락, 이유관계가 개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라니까. 중학교 거는 외워서 할 수가 있어. 45일 배우고 시험 치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요만큼이야. 유형만 센수학으로 달달달 풀면 답 나와. 시험을 그렇게 내니까 여기서. 강남에 있는 단대부정 문제 이거는 60점밖에 안 나와요. 애들 풀리라면. 추론이 나거든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도 시험 성적이 나오니까요. 진짜 상위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원장님, 정 원장님. 아시는지만 제가 공략 상위권 말할게요. 중학교 수학 내신 90점이요. 전국 상위 29%예요. 90점 넘어가는 애가 전국에 29%가 있어요. 29%는 3등급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1등급으로 목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에서는 중학교 때 내신 대비하면 안 돼요. 하긴 해요. 어떻게 한다? 자료만 줘야 돼요. 계속 심화와 선행 진도를 달려야 돼요. 왜 그러냐? 지방학원들은요, 상위권들이요, 1년에 5개월을 학교, 중학교 내신 대비 시간 소비를 해요. 그럼 강남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5개월 동안 선행과 심화를 달리고 있어. 어떻게 이겨? 게임 끝이야, 이미. 제 말 또 안 들으시네. 딴 생각하시네. 예? 중학교 3년 동안에 1년에 5개월씩을 기계적 문제풀이 노가다 학습한 애와 개념의 심화와 선행을 한 강남애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냐고요. 이것이야말로 같은 자질을 가진 아이인데 실패시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뭐라고 주장해도. 그러면 학원의 소신이 그렇게 못해. 여러분이 호들갑을 들어가지고 학원을 뒤에 흔들어 놔버려.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애가 힘들겠죠.
엄마로서 어떻게 할래? 애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길 바래? 좋아하는 거 하면 살길 바래? 좋아 그거. 좋아하는 거 하긴 하는데 작가를 했더니 1년 연봉이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와이프가 의사든가 약 사든가 와이프가 열심히 벌든가 어떻게 먹고 살아? 문제 있죠. 잘하는 거 그쪽이 다른 거보다 낫긴 나은데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느냐? 그럼 종합 정리하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애가 미래의 진로로서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따르고 있는 게 뭐야? 견뎌야 되는 거야. 견뎌.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리고 부딪히고 극복하고 그게 더 이만큼인데 이거는 싸그리 얘기도 안 하면서 주로 아고에 사는 설명이 꿈, 진로, 동기. 난 듣고 있어서 화가 나요. 진짜.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견딤과 고통을 내가 감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공부의 과정이 똑같아요. 그거랑. 그건 똑같아요. 그게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를 어떤지 압니까? 어떤 의학원에서 토익 시험지가 유출됐대. 막 사회적 지탄을 내. 그 학원 대박 나버려. 다 눈뭉개버려 거기에. 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내 아이가 다른 애와 경쟁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이 양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통째로 뭐가 실패한다? 교육이 실패해버려요. 그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올바르게 힘있게 자랍니다. 성공하고요. 제가 저희 노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 저는 촬영을 포기했어요. 초3입니다. 대전화예요. 세 가지로 증명하겠대요. 초3이. 듣는 사람은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 강의력이 없어서 들어주고 있을까? 강의하는 애들 일하는 선생님들은 강의빨이 없어가지고 애 강의 듣고 있을까? 얘는 대치도가입니다. 성민아, 이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할 거야. 준비할 수 있겠어? 네. 네, 시작하죠.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그리고 먼저 원을 예시로 하면 이 원에는 P자가 있고 이 P자로 P자 모양처럼 이렇게 열을 부각으로 자, 어떤 느낌인지 보이죠? 선행은 이렇게 하는 거다. 빨간색이랑 이게 선행이야. 이게 선행. 예? 책 제보면 심하니 뭐니 따지지 마세요. 그게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연결 큐브. 연결 큐브에 연결 큐브 한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만들어보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구해보면 먼저 여기에 하나를 붙이면 한 가지가 되고 여기에 또 붙이면 두 가지가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여기 붙였다가 여기에도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지금 하나를 붙였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붙이면 해요. 안 돼요. 왜? 왜냐면 선생님이 이게 묻죠.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돌렸을 때 같은 게 돼버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붙였을 때 네.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지. 네, 뒤집었을 때도 안 돼요. 그럼 지금 한 개를 붙인다고 했어. 네. 그러면 몇 가지만 하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 일단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여기에 또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는 네 가지. 또 여기에는 저희는 다섯 개념만 가지. 하고 문제 안 푸는 기관 아닙니다. 끝에 붙여서 여섯 가지 나와요. 그래서 총
자, 이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이 뭐에 해당되냐면 개념의 프레임화, 사고하는 법칙의 프레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를 이제 동그라미로 풀면은 앞에 있는 수 나누기 뒤에 있는 수 빼기 1을 하면 이게 그냥 동그라미라는 수도 되고 그리고 검정색 동그라미는 지금 재욱이가 머리 쓸 수가 있어. 앞에 거를 풀다가 뒤에 거를 빼는 걸 떠났어. 이제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뀌면서 막 표치할 때 까먹었고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것도 잊어버렸지. 그치? 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되겠지? 네. 잘했어. 왜 아이들이 10줄 이상 된 복잡한 텍스트를 읽다가 이해를 못하느냐? 시작할 때 가져와야 될 관점이 있는데 3줄째 넘어갈 때 앞에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어릴 때 타고난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주입식 사교육에 의해서 본인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에 완전히 젖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발달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업 기억 능력의 상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타고난 게 7바이트 안팎으로 7가지 사실을 조합할 수 있는 동시 작업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입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나는 대충만 생각하면 모르겠다고 얼굴만 약간 찡그리면 선생님이 와서 바로 뭐 해줘? 쭉 다 설명해 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는 쓰지 않죠? 끝난 게임. 네. 나중에 못 고칩니다. 답 없습니다, 이거. 자, 숙제 이렇게 한다. 각자의 학습 속도와 레벨에 맞춰 수업하기 때문에 1대1 대면 요약회와 문제풀이 시간을 배분하여 기다림 없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반에 6명 정도 하는데 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자께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명의 학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각기둥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기둥을 배워볼까요? 근데 원기둥도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민들레 곱하기 2 플러스 연결이니까 한번 원을 그려볼게요. 자, 원기둥을 그려볼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풀어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전개도로 한번 나타나 볼게요. 제가 아까 건너기는 단위를 뭐라고 했죠? 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피는 이 단위가 똑같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곱? 아니지,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를 한번 잘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만 갈게요. 안녕. 자, 얘가 실제로 떠든 시간은 촬영 분량이 몇 분? 28분짜리예요. 저 스피드로 계속 나가요. 저게 역량이죠. 일반 아이들은 3줄을 못 간대, 3줄을. 제가 학원 강사로 치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오산이나 동탄에서 학원 강사 면접을 봤다. 제 320만 원짜리입니다. 내용이 몸짓으로 올라가려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히 들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은 경험 안 해서 몰라요. 그거. 저희 강의한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의자가 아니에요. 이 방식이고 저는 문대식 학습이에요. 강의한 아이들이 혁신이 아닙니다. 정통의 복원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방식이 왜곡된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복원된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실제 여러분 그랬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동영상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이의 역량과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문제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야 선생이야. 그만둘까 학원 끊어버릴까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선생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도 우리 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든 길인 줄 알고 선택해 준 여러분이나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겠다는 아이들이나 다른 학원보다 일이 10배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국에서 브랜드 가맹비가 가장 비싼 가맹비를 빚내서 내고 시설 투자도 전국 상위 1% 수준으로 시설 투자하고 모든 부분 별점 5개. 여기 포함되는 건 뭘까? 시스템, 컨텐츠, 뭐 학습 환경, 인테리어 등등 다 있겠죠. 그중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사고 판단이 높지 않으면 명문 학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해서 다 감사하는 뜻에서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노래인데 그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